안녕하십니까. 잘 몰랐지만 알고 보니 쓸데있는 이야기, 줄여서 몰쓸이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역사 속에서 이름을 남기는 영광을 누리는 것은 인간의 무의식적인 본능 중에 하나인가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명예를 쫓아 살아가는 많은 별들이 떴다가 졌죠. 하지만 우리의 선조들 중에서 명예를 보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굽히지 않고 살다 보니 명예로워진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충무공이죠. 우리는 충무공이라고 하면 이순신 장군을 떠올립니다.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경상남도의 지명도 충무가 있죠. 김밥도 충무김밥이 있을 정도입니다. 성웅 이순신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대한국민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대를 이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꼭 충무공이 이순신 장군만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나라의 충무공은 조선시대를 통해 총 9명의 충무공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는 촉한의 재상 제갈공명과 송나라의 명장 악비 역시 시호가 충무공입니다. 충무, 국가에 큰 공을 세운 군인이나 장군 등에게 내려졌던 시호로서 충무공, 충무후라고 한다. 남자 중에 남자, 불꽃 같은 삶을 꿈꾸는 남자의 로망스. 만약 수백 년 전에 태어났다면 저는 충무공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라고 말하는 남자아이들이 수두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무공 조영무. 본관은 한양, 고려 말에서 조선의 개국공신이 되었습니다. 이방원의 총애를 받았고 이방원의 명으로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격살하였습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자 이방원을 도왔습니다. 충무공 이준, 세종대왕의 넷째 아들 임영대군 이구의 아들로서 구성군으로 봉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문무를 겸비하여 세조가 총애하였습니다. 삼촌인 수양대군이 세조에 오르고 묵과에 급제하였고 27살에 이시애가 난을 일으키자 총사령관이 되어 난을 진압하였습니다. 충무공 남이. 본관은 의령, 할머니는 태종의 넷째 딸 정선공주이고 장인은 좌의정 권람입니다. 무인의 기질이 어릴 때부터 뛰어나 불과 17살에 묵과에 급제하였습니다. 1467년 세조 13년 이시애가 난을 일으키자 북청 전투에서 큰 활약을 하며 난을 진압했습니다. 북청 전투에서 남이는 진압에 출몰하면서 사력을 다해 싸워 가는 곳마다 적이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는 몸에 4-5개의 화살을 맞았으나 낯빛이 태연했다. 세조 13년 7월 14일. 이시의 난을 진압, 북방의 여진족을 진압하면서 27살의 나이에 병조판서,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백두산 돌은 칼을 갈아 없애고 두만강 물은 말을 먹여 다하리. 남자 나이 20에 나라를 평안케 하지 못하면 뒤에 누가 나를 대장부라 부르리요. 남이. 충무공 이순신. 본관은 덕수. 이순신의 할아버지가 기묘사화에 연루되면서 아버지 이정은 관직의 뜻을 버렸고 이순신이 태어날 때는 이미 가세가 기울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변씨가 매우 현명하여 어머니를 통해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순신은 사형제인데 돌림자인 신자 앞에
중국의 전설의 임금인 복희씨, 요, 순, 우를 순서대로 이름 붙였습니다. 희신, 요신, 순신, 우신이 되었고 셋째였던 이순신의 이름은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32세가 되던 해 1576년 선조 9년 식년 묵과의 병과로 급제하여 관직에 나갔는데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1592년 부산포 앞바다로 왜군이 들어왔습니다. 그 후 이순신의 활약은 다 아시겠죠? 외란을 종결시키고 조선을 구한 성웅이 되었습니다. 영국 사람으로서는 넬슨과 어깨를 견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기란 항상 어렵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인정할 만한 인물이 있다면 한 번도 패배한 일이 없고 전투 중에 전사한 위대한 동량의 해군 사령관 이순신이라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영국 해군 제독 발라드. 충무공 김시민, 본관은 안동. 25세 되던 1578년 묵과에 급제하였습니다. 1583년 여진 출신 니탄계가 두만강을 넘어 쳐들어오자 황해도 순찰사 정언신의 지휘하에 당시 조선 최고의 명장인 신립, 이순신 등과 함께 공을 세웠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방비태세를 갖추도록 조치했고 5월 진주목사 이경이 달아나자 임시 진주목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왜군을 공격하여 무찌르고 진주목사가 되었고 적장을 사로잡는 공을 세워 병마절도사를 제수받았습니다. 왜군들이 2만 명의 대군으로 총공세를 가하자 3,800명의 군사로 적을 막아내고 대승을 거둔 진주대첩.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고 진주성의 내부를 순찰하던 중 쓰러진 적의 총탄을 이마에 맞아 부상을 입고 돌아가셨습니다. 충무공 이수일. 본관은 경주. 1583년 묵과에 급제하였습니다. 9년 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의병을 일으켜 분전하였고 경상 좌도 수군 절도사가 되어 왜적을 무찔렀습니다. 1624년 인조 2년에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반란군을 진압하였습니다. 충무공 정충신. 본관은 하동. 미천한 집에서 태어났으며 절도영에 속한 포조를 하였습니다. 17살이 되던 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권율 장군의 휘하에 병졸이 되었습니다. 권율 장군이 임금에게 올릴 장계를 행제소로 보낼 임무를 맡을 사람을 찾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군의 포위를 뚫고 가야 하는 험한 길이었기 때문이었는데 이때 정충신이 지원하여 장계를 무사히 전달하였습니다. 이항복은 어린 정충신을 명석하게 여겨 공부를 가르쳤고 그해 열린 묵과에서 합격하였습니다. 광해군 때는 여러 여진족의 추장들을 만났고 인조 때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난을 진압했습니다. 당시 정충신은 이괄 장군과 친분이 두터웠으나 난이 일어나자 전방에서 난을 제압하였습니다. 충무공 구인후. 본관은 능성. 1603년 선조 36년에 묵과에 급제하였습니다. 1620년 광해군 때 반정에 모의하였고 인조가 반정에 성공하자 공신이 되었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 때는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남한산성에 들어가 국왕을 호위했습니다. 충무공 김응하. 본관은 안동. 14살의 전염병으로 부모님을 여의었고 1604년 선조 37년에 묵과에 발탁되었습니다. 1618년 광해군 10년에 명나라는
후금과 전쟁을 하기 위해 조선에 군사를 청하였는데 1619년 광해군은 강홍립을 도원수로 하여 군사를 파견했고 김응하는 강홍립을 따라 후금 정벌에 나섰습니다. 이때 명나라 군사는 경솔히 행동하여 곤경에 빠져 도덕 유정은 자살하였습니다. 사흘 후에 도착한 김응하는 부하 3,000명을 거느리고 적의 군사 6만과 대치하여 앞에 포병을 내세우고 반격하여 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태풍이 일어나 모래 속에 쌓이게 되자 군사들이 흩어지자 그는 휘하 장수 2명과 버드나무 아래에서 적병 수십 명을 백병전을 벌여서 죽였습니다. 버드나무에 기대어 싸우던 장수 둘마저 쓰러지고 홀로 남은 김응하는 부러진 검을 손에 묻고 싸웠습니다. 후금의 병사들은 두려워하여 마침내 창과 활을 던지고 쏘아 김응하가 전사하였습니다. 1620년 광해군 12년 명나라 황제가 요동백을 봉하고 처자에게 은이 내려주었으며 조정에서도 영의정을 추증하였습니다. 이후 김응하를 버드나무 장군이라고 하고 후금이 청이 되고 나서 청나라로 떠나는 사신들 중에서 무인들은 반드시 김응하의 버드나무 잎을 따서 몸에 지녔다고 합니다. 우리가 충무공이라 하면 이순신 장군을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하고 떠올리죠. 물론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이란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위대합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또 다른 충무공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는 길은 바로 우리의 선조들 중에서도 수많은 명장과 무인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강인한 힘과 무예뿐만 아니라 흔들림 없는 절개와 강인한 정신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겠지요.